16번도 한 줄 요약하면은 뭐다? 법 제도와는 다른 도덕률은 비공식적 원칙으로서 판사도 없고 절차가 공식화된 것도 없다. 책임을 수반하는 선택의 기능과 상통한다. 법과 도덕률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내용 요약한 거 1번. 도덕률은 법률과 노력을 사안을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통제하는 규범을 담고 있다. 2번은 그러나 법률과 달리 비공식적인 것이며 판사도 없고 도덕적 문제에 해답을 위한 절차도 없다. 3번. 책임을 수반하는 선택의 기능과 상통한다. 별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자, 등장한 단어들 한번 검토해 봅시다. authorized 그러면 권위가 부여된 이런 말이죠. 권위가 부여된. 권위를 부여받은. ethical responsibility는 윤리적 책임 맞습니다. codify 성문화하다. 그 다음에 exhaustively는 지칠 정도로 이런 말이니까 속속들이 이런 말로 표현이 됐어요. 속속들이 아주 자세하게. entail은 수반하다. 수반하다. comply with는 어디에 순응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디에 순응하다. 자, 주요 문법 또 대시 나왔지요. 대 이후에 주 안 나와서 관계대명사 주격. 대 이후 전체가 앞에 나와 있는 norm, 규범이라고 하는 걸 꾸며준다. 또 procedures, 절차 이런 말인데 대 이후에 또 주 안 나왔지요. provide, 뭐뭐뭐뭐를 제공해주는 절차. 이런 관계대명사 주격이 대수로 좀 등장을 했고요. 또 관계대명사 주격이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which가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등장을 했죠. 인턴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 이거 뭐 which 대신에 대서도 상관없습니다. in a manner 어떤 방식으로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주격 대신 나와가지고 뒤에 maximizes 극대화하다. 뭐뭐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계되면서 주격이 좀 많이 등장한 그런 지문이네요. 가보겠습니다. morality 도덕률 very much like the legal system 법률 체계와 아주 많이 비슷한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체계입니다. 공적 체계. 그런데 규범을 담고 있는 공적 체계래요. 어떤 규범이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어떤 규범을 담고 있는 공적 체계냐면 govern behavior 행동을 통제하는 규범을 담고 있대. 행동을 통제하는 규범. 어떤 행동을 또 통제하느냐면은 결국은 affect other people's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통제하는 govern 그런 규범을 담고 있는 공적 체계가 바로 도덕률이다 이거죠. 그냥 법률 그럼 참 좋은데 굳이 또 도덕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자, unlike law 근데 법률과 달리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informal system 비공식적 체계랍니다. 비공식적 체계. 다시 말하면 there's no judges 판사가 없대요. 어떤 판사? authorized 권위가 부여되어진 판사가 없대. 뭐 할 수 있는 권위? decide moral conflict 도덕적 갈등을 결정할 권위를 부여받은 판사가 없대요. 그리고 there exists no formal decision making procedure 공식적인 결정 과정 절차가 없대. 이 과정 절차는 뭐냐? 독특하고 분명한 해답을 제공해주는 뭐에 대해서? 모든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서 독특한 그리고 명확한 해답을 제공해주는
결정 과정을 공식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는. 뒤에 왜 자꾸 갔다 갔다 하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건 이해됐죠? Public morality, 공공 도덕성,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성,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codified in the law, 법에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법적으로 아무 말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언급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책임성도. 그러나 이 법률 시스템이 절대로 뭐 할 수는 없어요? 공공 도덕성을 exhaustively, 아주 속속들이 다 성문화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이해됐지요? 그렇게 다 성문화하면 그 도덕이랑 법이랑 차이가 없지 않아요?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개념 정도만, 포괄적 개념 정도만 성문화 시켜놓은 거지, 문서화 시켜놓은 거지, 글자화 시켜놓은 거고,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국민감정법에 따르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국민감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죠? 아니 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성문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국민감정상 이게 말이 되냐고. 국민감정법, 뭐 도덕적인 것들도 어떤 것들은 다 그럴 수가 있겠지, 그렇죠?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법률상으로 규정은 안 돼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여자들을 수술하는데 마취 상태로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추행을 한다? 그게 나왔잖아. 어젠가도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성문화 돼 있나 안 돼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법률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문서화되어서 성문화되어서 작구가 들어간 어떤 그 무슨 처벌 조항 같은 게 아직 안 돼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법률은 안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건 도덕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런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moral responsibility begins precisely.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정밀하게는 where 이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야? 행위들이 완벽하게 법률로 결정되어지지 않는 지점에서 바로 도덕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을 한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맞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새벽 한 3시쯤 됐어. 근데 건널목에 빨간불이 켜 있어. 근데 우연히 내 옆에 있던 새벽 3시에 우연히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쓰러지면서 거품을 막 문다 이거야. 근데 보니까 그 앞에 병원이 있어. 그러면 응급실이 있다고 치면은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이거 이사 갔다가 글로 빨리 옮겨야 되지 않겠어 그거? 건너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정밀하게 이런 거에서 도덕성,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뜬다 이거지. 당신이 사람이면 당연히 그 사람을 절로 옮겼어야지 이런 거. 아니 왜 내가 그 책임이 있다고 그래 법적으로 없는데 법적인 책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류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정확하게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게 되는 지점이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there is freedom of choice.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entails, 뭐뭐를 수반한다 그런 얘기지. 선택의 자유는 무엇을 수반한다?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using tax rules, 이 세금에 관련된 법률을 사용하는 거. 이거는 불가피하게 matter of 어떤 문제다. 그들의 책임을 발휘하는 문제다.
라는 거죠. 세법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이거는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을 발현시키는 문제다 이겁니다. 탈세할 수 하거나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절세냐 아니면 탈세냐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책임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에 속한다. 법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도 있다 이거지. 법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도 있다. 그래서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 편의점 같은 데 가거나 편의점 같은 데 가거나 또는 동네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뭐 이게 계산서가 나오긴 하죠. 국세청하고 연동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편의점 같은 데는 뭐 일반 그 치킨집 같은 데나 피자집도 마찬가지고 다 카드를 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매출이 안 잡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매출이 안 잡아요. 그래서 정확한 과세가 안 되는 거지. 세금 부과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탈세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거가 도덕적인 책임을 발휘하는 거지.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피하게. 이해되나요? 자, taxpayers, 납세자들은 can comply with, 따르다, 준수하다, 순응하다 그런 말이죠. 그 법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they can also construct, 또 뭐를 그들이 구축할 수가 있다고? a fair, 이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minimizes their tax liability, 그들의 세금에 대한 의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일을 구성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들에게 의뢰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대행을 시키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죠. 세금을 절약하는 부분 중에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그 장부정제금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자, the choices made by these actors, 이러한 행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택들은 may affect, 영향을 끼친다. 즉, 어떤 영향을 끼치냐? 영향을 끼치고 향상시키거나 훼손시킨다는 거지. 무엇을? 이 세법의 세금 시스템의 integrity, 온전함을, 고결성을, 고결성에 영향을 끼쳐서 그러한 그 세법 관련된 전체적 시스템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훼손시키기도 한다 이거죠. 또 무엇에 대해서? distributive justice, 분배적 정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sustainable societal cooperation,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협력,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온전함을 향상시키거나 훼손시킬 수가 있다. 누구에 의해서? 이 행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예시가 더 어려워요, 이중이. 어? 예시가 더 어려워요. 앞에 것까지는 이해가 잘 되는데 예시 나오면 좀 어렵게 되겠어요. 자, 이러한 행위자, 납세자들이지, 납세자들. 납세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택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영향을 끼쳐서 향상시키거나 훼손시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 근데 현금을 어떻게 시켜? 다 회수하는 거 아닌가? 자진납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기부를 하면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의 일부가 기부금만큼은 또 탕감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납세 시스템을 향상을 시킬 수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그 상속세 같은 거 있잖아, 상속세. 그 상속세는 되게 전체 상속 재산의 50%가 상속세가 나가거든요. 근데 5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내가
사회에 기부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될 그 기부를 하면서 내가 그 재단에 또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그 재단에서. 여러 가지 납세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 당연히. 굳이 세금 모두에 다 내는 거 아니더라도 좀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오, 또 분배적 정의를 향상시킬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거 뭐 굳이 국가에다 다 세금으로 내. 어?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좀 나눠주지. 그럼 국가는요, 나눠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소득에서 차감을 해준다니까. 많이 버는 거 아닌 걸로 해주게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뭐 1억을 벌었다. 그럼 내가 세금을 1,000만 원 내야 돼. 근데 500만 원을 내가 기부를 했어. 그럼 내가 5천만 원 번 거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1,000만 원 낼게 500만 원만 내면 되게끔.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은 돈 쓸 돈 다 쓰는데 이게 뭔가 분배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그 재단의 학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기여해서 거기에 나오는 세금 아직 이자만 가지고도 장학생 10명한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은 지불할 수 있다. 이거 다 사회적 협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납세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행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에. 연관성 좀 이해가 되긴 하지, 이제? 이제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뭐 그냥 다짜고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알아? 뭐가 이익이고 뭐가 해인지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짜증내지 마라.